그래서 아무튼 좀 읽어봐. 현재는 이거 좀 다 읽어보고 대학 가면은 되게 편할 건데. 만약에 이 교수 거 수업을 신청하면 어떤 교수인지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자, 이제 이거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뉴턴스 로 오브 모션. 운동 법칙이라는 뜻이잖아.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시간은 좀 편안하게 이제 들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법칙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긴 한데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때 주로 이제 설명할 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 뉴턴 제 운동 제2법칙을 내가 굳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넷이라고 들어가 있잖아. 넷 포스.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굉장히 많을 때, 뭐 F1, F2, 뭐 이게 등등 굉장한 힘들이 다 존재를 할 때, 이 힘들을 모두 벡터 합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F넷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알짜임, 또는 영어로는 net force, NET, net force, 또는 뭐 외력의 합, 내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그 외력의 합이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가속도를 곱한 거하고 같다. 이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잖아. 1법칙은 단순해. 1법칙은 얘가 0일 때, 이게 0이라는 거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정지하거나 일정 속도, 벡터 V가 상수. 그래서 외력의 합이 0일 때, 넷 포스가 0일 때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일정 속도로 움직인다. 또는 정지해 있거나 일정 속도로 움직이면은 그 물체가 받는 넷 포스는 0이다. 이게 뉴턴의 제1법칙이야.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1법칙이 먼저 나오고 2법칙이 나오고 3법칙이 나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1법칙, 2법칙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책에서도 지금 설명을 할 때 보면 여기 지금 퍼스트 로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써놨잖아.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은 이제 관성좌표계를 말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넷 포스가 0일 때 V가 칸스턴트다. 칸스턴트는 정지 또는 말 그대로 일정한 속도. 정지도 칸스턴트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흐름이야, 대세지. 그래서 이 법칙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긴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야, 단위. 단위를 물리에서는 이렇게 대괄호로 많이 표시하고, 여기 지금 M이지, 이게 질량의 단위야. 그 다음에 L은 길이의 단위고, 이 T는 시간인데 마이너스 2니까 분모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대괄호로 안 쓸 때는 이렇게 킬로그램 단위, 얘가 킬로그램,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미터, 그 다음에 이거는 세크의 마이너스 2제곱을 말하는 거니까 퍼 세크 제곱 해가지고 1뉴턴 MA잖아. 단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거는 그냥 봐주면 되는 거고, 단위를 영어로 디멘션이라고 한다. 알았지? 1 단위는 이런 것도 좀 받아. 킬로그램 대신에 그램, 미터 대신에 센티미터. 초는 그냥 그대로 초. 이거를 우리가 다윈. 1다윈이라고 해. 1다윈.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킬로그램이지? 왜냐면 킬로가 10의 세제곱이니까. 센티미터는 C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했잖아. 미터가 되는 거고 퍼세크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세크의 제곱이 뉴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그냥 붙은 거야. 이건 단위 환산을 통해서 본인이 기억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선생님 말은. 그렇게 하면 그냥,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냥 쭉 나오는 거야. 쭉 나오는 거고. 네포스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내가 강조한 것들 중에 우리가 그 운동방정식을 세울 때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크기를 막 고려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점으로 표시해. 여전히 일반 물리에서도 해. 근데 나중에는 약간 크기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점으로 표시해가지고 화살표의 시작점, 우리 헤드라고 하지. 헤드. 아니 테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영어로 이거를 테일이라고 그랬잖아. 테일. 그 다음에 이건 헤드. 시점 종점인데 이 테일을 항상 프리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출발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해. 그런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를 지금 프리바디로 지금 그린 건데,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건데, 질량이 M인, 질량을 표시는 안 했지만, 그래서 항상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내 포스가 0인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벡터 F2, 벡터 F1의 네포스가 0인 경우 뭐 이렇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뭐 이미 여기서 네포스는 뭐냐? 이게 지금 한물체 이거는 지금 한물체에다 그린 게 아니야. 점을 이렇게 찍어야 되고 각각을 평행이동해 가지고 시작점을 여기다 놓고 F2의 시작점을 여기다 놓고 F3의 시작점을 이렇게 놓는데 지금 이 그림 자체가 F1, F2, F3가 얼마? 0이지? 그걸 옮겨서 썼지만 이거 지금 네포스가 0이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무슨 예를 들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고 그냥 도입만 쭉 하고 있는 거지. 원래 다 나와. 다시 일반 물리에서도 처음에 이제 이런 게 나오긴 나오는데 자, 뉴턴의 이제 세컨드 로는 이미 다 설명은 했지만 우리가 이 운동량도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이미 이건 일반 물리이기 때문에 물리 1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MV 그래서 요거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M이 일단 상수라고 봤을 때 미분을 하면 앞으로 빠지고 dt 뒤에다가 벡터 x에다 도시니까 MA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F는 MA라고도 쓰지만 이렇게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미분 리니어 모멘텀이야.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뒤로 가면 한 번 더 다시 써주면 앵귤러 모멘텀의 정의는 R 크로스 P 리니어 모멘텀의 R 크로스라면 L이 나오는데 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거야. 그냥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 자 우리가 중력 이거 지금 다 벡터야. 지금 다 벡터라고 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쭉쭉쭉 하면 되는데 처음에 수직항력을 도입하고 있지. 수직항력을 도입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그림이잖아. 점으로 찍을게 이제. 그럼 여기 중력을 받잖아. F, mg. 벡터 표시 안 할게. 근데 얘가 떨어지지 않잖아. 정지 상태야. 외력의 합이 0이잖아. 이 바닥에 얘를 떠받드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수직항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경우에 R자 힘은 n 빼기 mg지. R자 힘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직항력이 지금 mg를 나타내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뭐를 가하면 누르는 힘을 가했다. 그러면은 n 빼기 f 빼기 mg가 R자 힘이지? 0. 그때 이때 수직항력은 f 더하기 mg가 되는 거고. 우리가 물체의 무게 같은 거는 무게는 다 뭐라고 그랬어? 수직항력이라고 그랬어요. 물체의 무게를 재는 거는 수직항력이야. 여기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얘네들은 그냥 끝까지 다 벡터로 표시하고 있어. 벡터로 그냥 쭉쭉쭉쭉 표현하고 있다고 벡터로. 여기는 별로 표현을 안 했지만. 자, 그리고 물리 2를 안 배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기울이면 물리 2를 배운 사람들은 했지만 기울인 것도 물리 1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지, 당연히. 여기 경사각 세타가 있는데 물투하고 일반 물리에서부터는 이 세타를 이용을 한다고 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뭘 받아? mg를 받지? 중심 방향이니까 지면관을 여기를 수직으로 보면 되는 거고 mg를 받고 그다음에 이 면이 얘를 수직으로 떠받드는 힘이 수직항력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수직이 되면서 이거 수직항력 n. 그래서 이 움직임을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이 mg를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잖아. 이쪽 방향하고 빗면 아랫 방향과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 그래서 이 물체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화살표의 길이를 내가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F는 MA라고 했을 때, 얘를 성분을 풀어보면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이라고 했을 때, 그럼 FX에다가 E1 햇, Y 방향 뭐 E2 햇 이렇게 하고, M에다가 가속도도 마찬가지야. X 방향 가속도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 방향 가속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니까 벡터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fx하고 max가 같은 거고 fy하고 may가 같은 거지. 그래서 일반 물리는 끝까지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쓴 다음에 나중에 x끼리 같다 y끼리 같다 해서 이건을 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과 우리가 그동안 그냥 물리 2 같은 데서 했을 때 처음부터 x방향 따로 쓰고 y방향 따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x방향의 R자임은 x방향의 가속도를 만들고 y방향으로의 R자임은 y방향으로 뭘 만든다? 가속도를 만든다. 그래서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뭐 마찰력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일단 이 mg를 두 개로 갈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mg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mg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이거 외워야 돼. 하다 보면 외워지지. 그래서 지금 요 각이 세타야. 요 각이 세타라고 해. 그래서 삼각비잖아. mg 이게 사인이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 직각이고 얘는 mg 코사인이고
아, 그래서 mg가 있는데 빗면 아래는 mg 사인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그럼 여기서 이걸 x축으로 봤으니까 x축으로 알짜이면 이거밖에 없잖아. 운동방정식을 세우는 거지. x축으로의 알짜임은 x축으로의 가속도를 만들고 y축으로 이걸 플러스로 보고 이걸 마이너스로 보면 y축으로의 알짜임은 y축으로의 뭘 만든다? 가속도를 만든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냥 쓰는 거니까. 물투한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고 물론을 했다고 해도 이거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x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존재를 해. 내려가니까. 그래서 ax는 g 사인 세타가 되고 근데 지금 얘가 이쪽으로 움직여도 지금 x축상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y축으로는 가속도가 없지? 0이야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로 바뀌네. 아까는 그냥 mg였는데 특별한 힘을 가하지 않을 때는 그냥 mg였었잖아. 그래서 이걸 경사를 기울이면은 수직항력이 줄어들어. 알았어? 세타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지금 0. 얼마짜리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거를 벡터로 표현하니까 다 이렇게 쓴 거야 지금. 이 W는 중력을 말하는 거고 FN은 위로 작용하는 여기서 지금 수직항력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 이 물체가 되게 크게 그려놓긴 했지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외력의 합이 0이라는 얘기잖아. 바깥에서 본 거지. 바깥에서 봤더니 외력의 합이 0이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이게 지금 다 벡터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게 지금 벡터로 표현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W라고 하는 양이 여기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중력 그 다음에 이게 수직항력이 있는데 중력 벡터와 수직항력 벡터를 더했을 때 이게 R자 힘이고 이게 저 물체의 가속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봤을 때야. 밖에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방향 선택을 한 건데 이게 방향 선택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야. 책을 볼 때. 그래서 m 벡터 g를 잡고 이것도 벡터인데 이 벡터가 지금 윗방향이라는 거잖아. 아랫방향이 지금 g고 벡터 g고 위에가 지금 벡터 w야. 그러니까 아래에서 지금 위를 뺀 거야. 알짜임. 알짜임. 그게 MA지. 그래서 이 w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 첫 번째 부분만 내가 이 책에서 말한 거 설명해 줄게. 그 다음부터는 뭐 특별히 안 할 거야. 지금 봐봐. A가 만약에 G에 패러를 하대. G하고 A하고 지금 패러를 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밑으로 중력 가속도 G가 있는데 가속도도 아랫방향이라는 뜻이야. 알았어? 가속도도 아랫방향이라는 뜻이지. 그럼 당연히 수직항력은 어떻게 되겠어? 이 W는. 웨이트가 수직항력이라고 그랬어. 알았어? 무게가 수직항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웨이트는 원래 mg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무게가 mg인 경우는 딱 어떤 경우밖에 없어. 지표면상에 그냥 물체가 있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W가 왜 또 웨이트라고 써놨지? 웨이트는 mg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이거 수직항력이야 지금. W. 이거 수직항력인데 그걸 W라고 써는 거지. W라고 써는 거고. 지금 이게 같은 패러렐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식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원래 얘는 없어 지금. 얘는 없다고. 가속이 아랫방향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mg에다가 마이너스 w를 한 다음에 아래를 플러스로 잡은 거고 가속도가 아래하고 같은 방향이라고 본 거지 이렇게. 그럼 얘를 일로 보내고 m이니까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뜻이야 지금. w는 감소하지 당연히. w는 감소하지. 그런 뜻이고 엔티패러렐은 이쪽 방향. 풀어서 쓰면은 어떻게 쓰는 거지? 엔티패러렐을 저렇게 썼다는 얘기는 지금 G에다가 mg에다가 마이너스 w를 한 거니까 아래를 플러스로 잡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m 벡터 a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w를 써보면 사실은 m에다가 g 더하기 a인데 지금 얘네 두 개 엔티패러렐이 같은 방향이 아니야. 얘가 아래면 얘가 위거든. 그럼 사실은 아래가 10이고 위에가 5면 이거 5밖에 안 남잖아. 그렇다는 뜻이지 지금. 저 식을 가지고 2에서는 지금 엔티패러렐이라는 식을 쓴 거고 A하고 G하고 같으면은 W는 0이야. 무중력 상태지. 무중력 상태. 수직항력이 0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해. 근데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벡터를 표시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있지. 원래 하던 대로. 자, 이게 mg야. 실제 일반 분리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돼. 굳이 막 벡터로 해가지고 막 그럴 필요 없고. 얘가 이제 수직항력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윗방향을 플러스로 많이 잡잖아.
그럼 n 빼기 mg는 ma 이렇게 써놓고 f는 ma니까 수직 항력은 m에다가 g 더하기 a다 라고 써놓은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플러스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지?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위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지? 그때는 이게 다 플러스로 지금 문자로 나눈 거기 때문에 위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직 항력이 늘어나는 거지. 무게가 커지는 거고. A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지금 움직이는 방향하고 상관이 없어. 움직이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A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얘는 상수니까 수직 항력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가속 자체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란 얘기야? 아랫 방향이란 얘기야. 가속 자체의 방향이. 그렇게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좀 더 안 헷갈릴 거야. 이 벡터 기호 따라가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돼. 저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텐션. 텐션은 뭐였어? 장력. 그러니까 일반 물리도 하나씩 다 소개해주고 있는 거야. 장력은 뭐 맨날 설명했던 그거잖아. 이게 줄이 있고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죠. 얘가 이제 mg라는 힘을 받고 이 줄이 얘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어. 그러면 t 빼기 mg가 r자임인데 ma. 그래서 t는 mg 더하기 ma가 되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a가 양수면 지금 위로 가속되는 거고 a가 음수면은 지금 아래로 가속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뒤에 가면은 이제 이 줄의 질량을 할 건데 코어라는 뜻이 줄이야, 줄. 이거 단어 뜻이야. 이 줄이 질량이 없게 놓으면은 모든 지점에서의 장력은 t로 똑같아. 근데 이 줄의 질량이 이제 있는 경우가 일반 물리에서는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줄의 질량을 고려하면은 상황은 좀 달라져. 줄의 질량을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고 뒤에 가서 나오면 얘기해 줄게. 줄의 질량을 무시하는 거는 우리가 물투에서까지 하는 내용이고 이제 이 줄의 질량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줄의 질량을 무시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장력이 달라져. 줄의 질량이 존재를 하면은. 그러니까 줄의 질량이 없을 때는 각각의 지점에서의 장력은 뭐 여기 장력하고 똑같아. 전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줄어들어, 장력이.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해줄 거야. 텐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아직까지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식도 마찬가지고 너무 막 벡터 기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F는 MA. 자, 이제 3법칙은 뭐야? 작용 반작용 법칙이잖아. 작용 반작용 법칙. 1번이 2번한테 가하는 힘은 이 말이야. 1번이 2번한테 가하는 힘과 반작용은 2번이 1번한테 가하는 힘이고 힘의 크기는 같고 서로 무슨 관계다? 작용 반작용 관계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좀 알짜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를 이 책을 읽어보면 얘를 하나의 개로 봤을 때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힘이 없고 지들끼리 작용하는 힘만 있는 경우야. 지들끼리 작용하는 힘만 있는 경우는 당연히 얘를 하나의 물체로 보면은 1이 2한테 가하는 힘과 2가 1한테 가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0이라고 써놓은 거야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가하는 힘은 없지. 쓸데없는 표현을 써놓은 거고 1번이 1번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가하는 힘이 어디 수 없지. 그냥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야. 도입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가 나왔는데 자 이건 물리 원 수준이야. 이건 물리 원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물리라고 해도 물리 원 수준부터 문제들이 나와. 아직은 물리 원 수준. 그래서 이거 공기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했을 때 얘가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있다. 처음에 여기다가 줄을 잡고 누군가가 당겼겠지. 이 사이에는 줄이 들어있고 이 사이에 줄이 들어있어. 그치? 그래서 이미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것도 T2. 여기도 T2. 줄의 질량을 지금 무시한 거니까. 여기는 항상 문제에 그렇게 나와. 일반 물리에서는. T1 이렇게 되면 얘가 받는 알짜임은 F는 MA가 되는 거고. 똑같이 하면 돼. 같이 움직이니까 가속도는 A고. 얘는 오른쪽 왼쪽이니까 T2 빼기 T1은 M2A가 되는 거고. 가속도는 똑같고. 얘는 T3 빼기 T2는 M3A가 되는 거고. 이거 다 더하면은 T3는 뭐가 나오는 거야? M1 더하기 M2 더하기 M3가 나오는 거지. A. 이거야. 그리고 얘를 만약에 T3로 식을 바로 쓰고 싶으면은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T1과 T2는 무슨 힘이 되겠어? 내력이 돼버린다고. 내력은 아까 작용 반작용으로 다 사라졌지? 없애고 생각하면 외력은 T3구나. 그 다음에 세 개의 질량을 더한다면 A구나. 이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T2는 M1 더하기 M2에다가 A지? 마찬가지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에만 동그라미를 치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이 줄이 여기를 T2로 당기니까 얘가 받는 외력은 T2밖에 없어. 이 식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만 동그라미를 치면은 얘가 받는 외력은 T1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냥 이 식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바로 식을 이끌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대입해가지고 정리한 거야, 가속도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는 뭐 물리 1에서도 충분히 했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책을 읽어보면은 여기다가 이 물체를 힘을 하나 더 추가한 거야, 아까. 원래 중력하고 수직항력 말고 호로잔트, 이쪽, 이 수평 방향은 이쪽 방향이지. 이쪽으로 힘을 하나 더 가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있을 때, 여기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얘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mg. 그 다음에 빗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항력 n인데, 이러면 R자임 때문에 떨어질 거 아니냐. 마찰력이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표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제3의 힘 FH를 힘을 가한 거지. 그리고 얘를 정지시킨 상황이야.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정지시킨 상황이라고 해. 그러면은 물론 얘가 다 벡터니까 원래는 벡터 n 더하기 벡터 FH 더하기 m에다가 m은 질량이니까 벡터가 안 돼. G 이렇게 하면 이게 0벡터가 되는 거지 원래는. 이거를 역시 여기를 x축이라고 놓고 여기를 무슨 축이라고 놓고 y축이라고 놓고 x축의 MA, y축의 MA를 이제 쓰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그럼 얘를 분해를 시키면 이렇게 x 방향, y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했지? 얘가 뭐라고? mg 코사인 세타. 경사각이 뭐일 때? 세타일 때.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분해시켜야 돼? 수평으로 간 힘을 또 분해를 시켜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힘도 분해를 해야 돼. 이쪽 방향하고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뭔지 알겠어? 이 FH를. 그럼 여기가 여전히 세타니까 얘는 FH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H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X 방향으로는 이거 있지? m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있어? 이 새끼. 빼기 FH 코사인 세타. X 방향으로 가속도 없고. 자, Y 방향은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여기 수직항력 M.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세 개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h 사인 세타. 이게 얼마라고? 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fh로 뭐 하는 거다? 정리하는 거다. fh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나머지가 다 주어졌을 때. 그럼 fh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mg 사인 세타가 되고 fh에다가 사인 세타는 n-mg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거분의 이거 하면은 가 아니라 그거분의 그거가 아니고 아니 뭐 식 하나만 있어도 되지. n은 몰랐다고 했을 때 fh는 그냥 mg에다 탄젠스 세타. 그죠?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항력도 이걸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정리해보면 이제 표현이 다 되잖아. 그죠? n은 fh 사인 세타 더하기 mg 코사인 세타. 일반 물리라고 해도 분리시켜도 해. 뭐 벡터로 막 꼭 갖고 다니는 건 아니야. 그래서 mg 이걸 대입을 해보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물론 이거 mg가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으로 통분하면 그냥 코사인 세타분의 1이네. 맞지? 응.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시컨트 세타. 수직항력 얘는. 응? 추가로 저런 힘이 주어졌을 때 이거 외우면 안 돼. 그냥 본인이 유도하는 거지. 본인이 유도하는 걸 저거 왜 외워? 뭐 대가리에 총 맞았어? 그런 게 아마 뒤에 쭉 나오지 않았을까. 여기 나왔네. 이거 다 지금 증명한 거야. 얘네들은 이게 넷 힘 해가지고 이 세 개의 힘을 그냥 이렇게 단위 벡터들로 표현을 한 거야. 알았어? 넷 힘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0, 이거 0 해가지고 앞에 내가 끄집어낸 거 똑같잖아. 방식이 똑같은 거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얘는 가속도까지 있게 지금 만들어놨네. 이 식은 지금 가속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A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지. 이게 지금 가속도가 있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이 가속도가 어느 방향이냐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위로 지금 옆으로 이렇게 밀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네. 그거는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나는 정지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준 거고
정지가 안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속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푸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일반 물리라고 뭐 엄청나게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여기 한번 셀프 테스트 좀 한번 해봐. 17, 18, 19 페이지를 한번 쭉 한번 읽어봐. 뭔 내용인지. 이게 관성적 표기예요. 뭐가? 이너셜 리퍼런스 프레임. 난 이너셜이 비관성이고 이너셜은 관성적 표기라고. 눈이 오네. 눈이 내리는 바바바바밤 바바밤 눈이 와요. 오, 하나영 그만 자지. 춥다 야 니네. 추우면 다시 키지. 왜 추운 대로 그대로 있는 거야 도대체. 추운데. 이게 뭐 여기서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보라고. 이 내용이 새로운 개념이 좀 나와서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쭉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기는 해봐. 나 지 뭐 만나는 겁나 챙기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같네. 가족들은 내몰라라 하고 자기 몸만 챙기던 분이었는데 딱 너다 너. 어? 너 누군 말도 안 듣잖아. 왜 의사 말은 듣냐? 의사 말은 왜 들어? 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내 치아 발치해가지고 임플란트 할 때 2주일 동안 술, 담배 안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일주일 동안은 담배도 피면 안 된대. 이거 담배 피면서 이게 빠니까 실밥 같은 거 터진다고 잘 안 한다고. 술 먹으면 염증 때문에 힘들다고. 그냥 저녁에 바로 술 먹었는데 나오자마자 담배 피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 병원 갔더니 잘 안 물고 있는데 그래. 의사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형기야 맞지? 선생님 말이. 왜냐면 책임질 수가 없잖아. 의사는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은 습성이야. 그냥 의사들은 습성이라고. 근데
마치 의사는 엄청 전문가하고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 학습 태도 지적하고 하는 거는 그냥 아 씨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하지 나 이제 성인인데 뭐 이런 거야? 나쁜 새끼네. 지각하지 마. 진짜로 대답만. 아 저놈의 지각 진짜. 아니 지각 안 하면 누가 잡아먹어? 큰일 났다 너. 건대도 기숙사 아마 안 줄 텐데 집에서 다녀야 될 텐데 맨날 지각하는 거 아니냐 너? 보통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무조건 수업이 있어. 처음에 19학점 들으려면 처음에 무조건 19학점일 건데 아니면 17학점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이게 물리학 실험이 있어 1학점짜리가. 그 다음에 화학도 화학 1은 아마 배워야 될 건데 화학 1 배우면 그것도 또 화학 실험도 있어. 각각 1학점이라서 첫 학기에는 과목 5개에다가 실험 2개에서 17학점이 될 수도 있네. 수업 하나에 1학점만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3학점이지.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3시간 수업. 고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15분씩 2번. 그래서 수업이 월수 화목 이렇게 짜져 있더라고. 일주일에 막 2번인 건 2학점, 3번인 건 4학점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실험이 보통 3시간 잡아놓거든. 그러면 3학점을 줘야 되는데 실험은 1학점밖에 안 줘. 그 다음에 실험은 조교가 와서 해. 교수가 오지도 않고. 한 번에 3시간 하는 과목도 있긴 해. 가끔. 교양 같은 거는 그런 경우가 좀. 근데 고대는 무조건 월수, 화목 이렇게 쪼개놨더라고. 건축학과 그걸 보니까 막 3시부터 8시, 9시까지 잡아놨어. 금요일날. 그러니까 월수, 화목 이렇게 수업하다 보니까 건축 수업은 금요일날 빼놨더라고. 근데 니네는 그런 어마어마한 설계 같은 건 없어. 건축 설계, 이렇게 그쪽은, 환경 쪽은. 거기는 수학하고 물리가 중요해. 설계는 조금 덜 중요하고. 수학 잘해야 돼. 물리 잘해야 되고. 너는 지금 배우는 역학 부분이 너한테는 중요해. 건축 환경을 하려면. 전자기 쪽은 별로 필요가 없고. 전기전자는 여기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거를 전기전자, 그 전자기학 부분, 2학기 부분에다 접목시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학년 때부터 막 나가는 거야. 역학보다는. 근데 건축 환경은 다 역학이고, 특히 역학이 엄청 심한 데가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말 그대로 기계잖아. 기계에 무슨 전자기가 있냐? 전자기도 기본 지식은 알아야 되지만. 자, 이거 뭔 얘기인지 한번 보자.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니네는 이거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두 물체가 묶여져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야. M1이라는 물체하고 M2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묶여 있는 거 아니다. 그냥 얘네를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얘는 일로 가고 있고, 얘는 일로 가고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야, 서로. 따로따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그러면 F1 to F2는 어떤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힘입니까? 이걸 질문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질량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만유인력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물론 이 라인을 따라서 만유인력 같은 경우 얘가 얘를 당기고 있고 얘도 얘를 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지. 그래서 이걸 F21이라고 놓는 거고 이걸 F12라고 놓는 건데 이거를 밖에서 이 두 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얘네들 F12와 F21은 전부 다 무슨 힘이냐면은 내력이라고 한다고. 이너셔 포스라고 한다고. 이너 포스. 내력. 인터널 포스. 근데 이제 관성자표계에서 그냥 얘를 보고 있다라는 것 뿐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를 한 물체로 보고 외력은 지금 없는 경우야. 물론 여기서 외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거는 내력이 얘네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내력은 당연히 뭐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2만 놓고 보면은 이 F21은 있잖아. 외력이 되는 거야. 1만 보면은 얘가 얘한테 가한 힘도 외력이 되는 건데 두 개를 같이 보면은 두 개의 힘은 내력이 되고 같은 선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에서 보면은 이 힘은 0이라고.
그럼 이 식은 너무나 쉬운 거잖아. 이거는 뭐야? x. 그러니까 이것도 좌표 원점이 지금 어딘가에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원점을 내가 아무데나 잡을 수 있잖아. 이해 갔어? 그래서 요거를 지금 벡터 x1이라고 놓은 거고 이거를 벡터 x2라고 놓은 거야. 이해 갔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놨을 때 어쨌든 얘는 m1에다가 x2의 투도시 되고 더하기 얘는 m2에다가 x1의 투도시 되고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단순하게 지금 얘를 한쪽으로 이항시킨 거야. 이게 지금 벡터 기호야. 그냥 이거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이거 m1으로 잘못 썼네. 이게 1이고 이게 2지. 얘를 지금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n2로 그냥 나눈 식이라고. 그거 보이라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보였어. 관성좌표기에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지 뭐야. 관성좌표기에서 당연히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렸는데 센터 오브 매스는 얘네가 가만히 있던 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얘네들의 가만히 있을 때는 센터 오브 매스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질량을 대변할 수 있는 질량이 한 점이지. 그 센터 오브 매스야. 그 센터 오브 매스가 이렇게 움직이면 센터 오브 매스도 움직여.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센터 오브 매스가 여기야. 근데 얘가 이쪽으로 왔고 얘가 이쪽으로 갔어. 그럼 얘네들의 센터 오브 매스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순간순간 이 센터 오브 매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센터 오브 매스가 여기 지금 XCM이 어딘가 있을 때 역시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한 거를 벡터 XCM이라고 한 건데 여기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을 뿐이야. 그리고 이 센터 오브 매스의 정의야. 이거는 정의. 줄 3개짜리는 정의야. 정의가 뭐냐면은 두 질량은 더한 다음에 첫 번째 질량과 그 녀석의 벡터 x1 이거 벡터야. 더하기 m2의 x 만약에 물체가 하나가 더 있으면 m3 한 다음에 여기다가 m 더하기 m3 벡터 x3 하면 되고 쭉 연결시키는 거고 이게 만약에 연속체라고 하면 이런 연속체야. 그러면 얘를 아주 수없이 많은 질량들로 쪼개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 dm1 얘를 dm2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각각의 위치까지를 벡터 x 뭐 1, 그 다음 벡터 x2 막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센터 오브 매스는 또 어딘가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더하기가 아니라 뭘로 표시하면 되는 거야? 적분.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dm이 되는 거고 dm들을 다 더한다. 모든 질량이 되는 거고 인테그랄 여기다가 x, 그 다음에 dm이라고 하면 돼. 다 적분으로 표시하는 거야. 이때는 더하기 표시가 아니야. 이건 연속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게 센터 오브 매스의 정의야. 이산체일 때, 그 다음에 연속체일 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물체들. 연속체는 서로 분리해서 움직이지는 물론 않지만, 걔네들이 움직일 때 각각의 우리가 DM1, DM2라고 잡은 것들도 움직이잖아. 걔네들의 센터 오브 매스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걔도 움직인단 말이야. 그때는 이렇게 적분으로 표시해. 뒤로 가면은 적분으로 더 많이 표시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잘 봐. 이 식은 뭐냐, 지금. 벡터 x1이 xcm에다,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거네. 여기 그림 잘 봐. x1이 있는데, xcm에다, 이거네, 이거. 이쪽 cm에서 여기까지 향하는 벡터를 x1 벡터에 바라고 쓴 거야, 지금. 여기 특별히 지금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니네들이 찾아내야 돼. 그림 그려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x2바는, 여기 x2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이거야. 센터 오브 매스에서 x2까지를 x2 바라고 놓은 거야. 이해 갔어? 이런 건 그림 그려놓거나 아니면 나중에 녹화하고 있으니까 다시 봐라. 해? 이렇게 놓은 거라고. 이렇게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 그다음 xCM은 센터 오브 매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식을 지금 유도를 한 건데 지금 이 식은 지금 어떻게 한 것 같아? 이 식은 지금 어떻게 한 것 같아? 당연히 얘를 시간에 따라서 몇 번 미분했겠어? 2번 미분했겠지. 2번 미분했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식은 어떻게 만든 거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을 한 것 같은데 x2 빼기 xn 여기 있다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2번 미분하면은 이거 2번 미분하는 거지. xcm에 2번 미분 더하기 x2 바에 2번 미분 이렇게 놓은 거고 마이너스 m2분의 m1에다가 이걸 2번 미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XCM 소문자든 대문자든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X1 바에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놓은 건데 그 다음에 이거를 두 번 미분을 하면 M1 더하기 M2분의 M1 X1 2 더하기 M2 X2 2도시지. 근데 이 X2 2도시 뭐야? 마이너스 M2분의 M1에다가 X1에다가 2도시지. 그럼 이거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는 0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0이라고 놓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전개한 거니까 이 식이 나오고 이거 먼저 나왔지. 여기서 이제 니네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이 운동방정식이 이건 약간 외울 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두 물체가 있을 때 두 개의 내력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이 센터 오브 매스가 내력에 움직이는데 외력은 없고 내력만 있을 때요.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는 0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상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얘네들이 막 움직일 때 이 센터 오브 매스가 여기다가 여기로 막 움직일 때 얘네들이 따로따로 어떻게 움직이든 바깥에서 봤을 때 내력으로만 이 운동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야. 방향도 일정해. 알았어?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물투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야. 물투에도 안 나와.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가 일정해. 그 다음에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각각의 물체까지의 이 벡터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뭐 이런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증명했고. 그 다음 여기서는 다시 여기가 M1이고 여기가 M2고 여기 원점을 잡았을 때 이게 벡터 X1 이게 벡터 X2야. 그러면 X1 빼기 X2는 이 벡터를 말하는 거지. 이걸 벡터 R로 다시 놓은 거네. 벡터 R이 X1 빼기 X2로 정의를 내렸잖아.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XCM은 아까처럼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substitution이 뭐야? 대입이란 뜻이야. 대입에서 다음을 보여라. X1은 요거다. 그냥 대입하라고.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지금 R로 표현했죠. X1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상관없네.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X1 대신에 넣어도 돼. 그러면은 X1 벡터야 지금. 빼기 R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다 벡터야 지금. 그러면은 M1 더하기 M2 분의 M1 X1 M2 X1. 그래서 X1이 앞으로 나오면 M1 더하기 M2가 되고 빼기 M2 R이지. 그래서 얘를 분리시키면은 X1이 남고 그 다음에 얘를 분리시키면 그대로 쓰는 거지. 마이너스 M1 더하기 M2분의 M2에다가 R. 뭔지 알겠어?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우변으로 좌변으로 이항식이야. 똑같이 X2도 그렇게 해보면 저기 마이너스 붙는다는 뜻이고 똑같은 방식이고. 알았어? 그 다음에 첫 번째 미분을 했어. 그러면은 요거의 X1 자체의 속도지? 그는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속도에다가 요것만 미분하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이고 나서 마지막 식만 보면 돼. 그럼 운동량은 이 양변에다 뭐 곱하면 되는 거야. 이 얘의 입장에서의 이 P1이니까 M1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M2를 곱했겠지.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 이식. 이건 앞으로 그 전자기나 물리 공부할 때 좀 여러 번 볼 건데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reduced mass라고 불러. reduce의 뜻이 뭐냐? 감소 질량, 우리나라 말로는. 뭔가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좀 이상한 것들이 많거든. 근데 감소 질량. 개념은 그런데 일단 감소 질량이란 뮤 읽을 때 뮤라고 읽는데 reduced mass. 그래서 M1 더하기 M2분의 M1 M2. 어떤 게 분모에 들어가고 어떤 게 분자에 들어간다. 이걸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질량 두 개가 있으니까 킬로그램이잖아.
분모는 킬로그램 더하기 킬로그램이니까 약분하면 킬로그램이 남지. 이거 질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 계산하듯이 R1 더하기 R2분의 R1 R2 하듯이 똑같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좀 쉽고, 그러니까 투바디 시스템에서 지금 물체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뒤로 가면은 그 n바디 물체에 대해서 나올 거야 아마. 별로 안 어려워. 시그마를 쭉 쓰거나 적분으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해 줄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운동량을 식을 잘 봐봐. 원만의 운동량은 센터 매스에다가 자기 질량을 곱한 거에다가 리듀스드 매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벡터 R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향하는 거야? 2에서 1으로 향하는 거야. 2에서 1으로 향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양변을 더하면 어떤 일도 벌어지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양변을 더해봐. 그러면 리듀스 매스 부분이 사라지지. M1 더하기 M2에다가 재밌는 식이 하나 나오지. XCM에 대한 CM 자체를 XCM의 모든 질량이 뭉쳐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전체 운동량이잖아. 맞네. 두 운동량의 합. 뭔가 그런 식으로 개념이 이어지기도 하고. 이거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나중에 많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식은 뭐냐면은 각각의 무슨 에너지야 이거 지금 운동 에너지지? 2분의 mv 제곱 2m분의 m제곱 v제곱 mv가 p니까 이 지금 운동 에너지들의 합이야. 저거 벡터 이게 지금 필기체로 이게 두껍게 써 있지만 이거 그냥 벡터의 크기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운동 에너지들의 합이야. 이거 증명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죠? 그럼 방금 앞에서 했던 거 지금 이 식을 넣어가지고 한 거 같은데, 그지? 그래서 벡터 P1이 M1 더하기 M2에다 M1 XCM 돛 맞지? M1 XCM의 돛에다가 더하기 리듀스드 매스에다가 벡터 R에 이렇게 돛 이렇게 돼 있었고, P2 M2 XCM에 역시 돛 한 다음에 마이너스 뮤에다가 R에다가 돛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대입한 것 같은데. 대입한 것 같아. 대입한 것 같아. 대입해가지고 저거 만든 식인 것 같은데. 각각 운동 에너지들의 합은 센터 매스, 그러니까 전체 질량을 하나 보고 센터 매스에 대한 운동 에너지에다가 리듀스드 매스에 대한 운동 에너지. 리듀스드 매스에 대한 운동 에너지. 이 P는 그거야. X2 빼기 요거 앞에서 써놓은 이거 P라고 쓰자. 얘를 P라고 놓았네. 리듀스드 매스에 대한 운동량 P라고 놓고 이게 양변 제곱한 것 같아. 이거 제곱해봐봐. M1의 제곱 XCM의 제곱, 그냥 벡터 기호 안 쓸게. 그 다음에 2배의 M1 뮤, 그 다음에 내적이야 내적. XCM 돛에다가 내적 P, 이거에다가 P의 제곱, 물론 벡터인데 그냥 썼고, 요거는 이게 지금 P1의 제곱, P2의 제곱은 M2의 제곱, XCM의 역시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2 뮤에다가 XCM 돛에다가 내적, 여기에 이제 P가 들어가고, 여기도 P의 제곱. 이거를 각자 넣은 것 같은데, 넣으면 저게 나오냐? 나오나?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얘를 이 M1으로 나누는 거지. 이거를
이 M2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양변을 더한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식이 뭐가 남냐? 2분의 M1에다가 XCM의 제곱이고 요거는 2분의 M2에다가 XCM의 제곱이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사라지지? 여긴 사라져. 그다음에 이거 더하면은 그러니까 P제곱이 앞으로 나오면 2분의 P제곱이 나오면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이잖아. 그러면 M1 M2분의 M1 더하기 M2가 되잖아. 이거 리디스 매스의 뭐야? 역수야. 그러니까 2미분의 P제곱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이렇게 쓴 거잖아. 2M1분의 이게 M1에다가 XCM의 제곱이니까 M1 XCM의 제곱. 그냥 더했나? 일단 두 개를 더해볼까? 2분의 1에다가 XCM의 제곱에다가 M1 더하기 M2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M1 더하기 M2를 곱했네. 그러니까 2에다가 M1 더하기 M2, M1 더하기 M2의 제곱. 제곱이니까 여기 XCM 한 다음에 이거 XCM 돛 아니냐? 잘못 쓴 것 같은데. 돛이지. 이게 뭐야 지금? 여기 정의 있는 PC.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제곱해가고 양변 그냥 더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각각의 투 바디 시스템에서 내력으로만 움직일 때 센터 오브 매스 이 질량을 하나로 보는 거잖아. 하나로. 두 개를 하나로 봤을 때 그거의 운동량, 그 다음에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운동량이야. 그거에 대한 운동 에너지에다가 리듀스 매스에 대한 운동 에너지 합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얘가 0이면 그러니까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가 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안 움직이는 건 아니야. 안 움직여도 되지. 근데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센터 오브 매스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센터 오브 매스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그은 대로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움직였고 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센터 오브 매스가 안 변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경우라든가 뭔가 이런 경우를 가정한 거야. 각자 움직이는데 센터 오브 매스가 안 변한다고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얘가 0이니까 그때는 그냥 이렇게 쓴다. 저 식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내용이야 그냥. 자, 오늘 여기까지고 집에 가서 좀 더 봐해. 아이고 오씨 늦어버렸다. 출발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다른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공부 좀 해.